자,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종초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아주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런 호재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오히려 양쪽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더욱더 궁금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시면요. 중국 시장이 물론 이제 위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들인가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이제 주요 키 내용은요. 지금 스트롱맨은 누차 했던 대로 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트럼프나 시진핑이 아니라 바로 제롬 파웰이 포함된 연준이 가장 스트롱맨이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상 밖의 시장에 연준이 고민하고 있다. 오늘 타이틀입니다. 도대체 연준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시장에 유일한 악재가 있죠. 이면 아실 겁니다. 나머지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악재가 있습니다. 유일한 악재. 유일한 악재. 요 악재, 요걸 어떻게 우리가 카바를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10년짜리 주식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진입하자마자 이게 10년짜리 주식이다 이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항상 끊이지 않고 우리가 봤던 것들이 있었죠. 자, 항상 우리가 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제가 뭐 이렇게 보일 때 카카오, 뭐 네이버, 뭐 NHN 한국 사이버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얘를 잠깐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뭐 어마어마하게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카카오는 저희가 언제 공략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도 않을 겁니다. 회원이 아니시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언제 공략하는 종목이냐면요. 믿지 않겠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여기 작년 4월 달에 이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요 기법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너무나 잘 맞아갖고 이게 이게 확률이 몇 프로냐면요. 무려 99.9%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뭐냐면 99.99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주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주식을 잡아내는 방법. 물론 저희가 다 모두가 들어갔다 해서 10년 주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딱 들어간 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빼버리든지 단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카카오나 이런 종목은 아마 뭐 계속 얘기했던 대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매수 전략만 구사했고 아마 지금도 모바일 현금 중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모바일 현 중에서 어떤 분은 제가 여성 투자자분 제가 전화까지 받았다는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40전화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카오 말고도요. 삼성 SDI.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삼성 SDI 이 종목도 보시면 이걸 일봉을 보면 도저히 얘를 못 갖고 있는다는 말씀도 눈이 들었어요. 얘는 월봉을 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주식입니다. 얘는 지금 한 2020, 지금이 2020년이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2023년도까지는 줬다 뺐다 하면서도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소위 10년 주식에 해당하는 거죠. 수익률도 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더블이 2번 나온 다음에 매도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크레인 사이언스. 이런 것도 사실 10년 주식입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뭐 덕산이나 뭐 이런 종목이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개 강의할 내용이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주식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매매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해답이 어디냐면 팡플러스에 있습니다. 팡플러스에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 아마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저희가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그냥 뭐 지나간 거
한번 얘기한다면 올라간다면 저희가 여기서 샀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게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저희가 직접 레코드들이 있는데요. 이 레코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아마 오늘 아침에 레코드일 겁니다. 우리 지금 박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은 우리 박 과장과 그다음에 정 대리가 이 미국 주식을 담당합니다. 여기 보면 테슬라가 어디지? 여기 있네요. 그죠? 테슬라. 여기 지금 보면 평균 단가가 724달러. 그죠? 지금 89% 수익입니다. 이 테슬라는 저희가 1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000달러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00달러는 이거는 지지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테슬라를 전기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로만 생각하면 테슬라가 1000달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 또 지금 다른데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폭스바겐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이런 업체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광고 나오던데요. 뭐 대세가 이쪽이니까 얘 혼자 1000달러로 올라갈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는 전기차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떤 얘기냐면 여름에 배팅을 꼭 샀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이 있죠. 뭐 결혼 자금이 들어갔다, 아니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갖다가 배팅하고 있다. 뭐 우리 마침 이 친구 있는데 제가 있는데 니들 퇴직금 니들이 운영하고 있다. 알겠나? 이 자식들은 왜 대답이 없어? 니들 운영하고 있잖아. 이 친구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방금 지금 바로 제 옆에 있거든요. 우리 박 과장이.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여기 여기였네요. 2018년도에 이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그죠? 여기 1차 한채 배가 남았습니다. 할 때 일부 들어갔고 여기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어디서 돈을 제가 더 드렸냐면, 더 줬냐면 여기 폭락할 때 여기서 한 번 더 줬습니다. 맞지? 이 중간에서 한 번 더 주고지. 여기다가 제가 돈을 더 줬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뭐랄까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기들이 운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가 연말에 보너스 팁으로 더 줍니다. 지들 데이트 자금에도 쓰라고 더 줍니다. 여기서 돈을 줬습니다. 이게 이런 전략이 뭐냐면 이게 시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죠. 너희 뭐를 해서 하냐? 저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관리를 해드립니다. 종목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재산 관리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종목만 쏟아보면요 이게 내려갈 때 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번 돈은요 얘가 천년 만년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지금 오늘 타이틀이 지금 연준이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닌데 얘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고 얘가 장이 간다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이 장이 이렇게 돼갈 때 재산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 앞에 보시면요, 뭐 이 앞에 보시면 이럴 때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럴 땐 전혀 재산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재산 관리를 같이 해가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여기 빅스가 마이너스예요. 왜 빅스가 왜 마이너스인지 아시죠?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일정 부분 저희가 빅스를 삽니다. 해지용으로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일정 거 보면 풋포션을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해지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재산을 증식시켜드리는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할 주요 내용들을 제가 꼽아본다면은 10년짜리 주식을 방금 뭐 카카오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얘기했지만 팡 플러스의 의미, 테슬라는 팡에 속하진 않죠. 테슬라가 신고가를 보이는 이 의미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황금 캔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종목 군단들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왜냐면 여기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주식은 어떤 성질이냐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저는 주가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저한테는 좋은 얘기죠. 차트 분석은 뭐 김종초성이 최고야 뭐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저는 사실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월말 관심주 중에 여러분께 세트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가 있는데요. 차트 분석하고 주가 원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얘가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다가 딱 씌워 보면요. 여기 음봉을 때렸잖아요. 이거 내려온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 며칠 전인가? 이거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 앞주 말고 그 전주에 이 NHN 한국사이버를 추천을 또 내보냈습니다. 사실 이 NHN 한국사이버는요. 초창기부터 저희가 추천 나갔던 종목입니다. 초창기부터. 얘가 저 밑바닥부터. 왜냐면 저희의 매수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 왔는데도 여기서도 추천을 내봤습니다. 추천을 내보낸 이유는 똑같습니다. 카카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를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를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런 게 10년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각가다 주식을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바이 앤 홀드 그냥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TV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운용사 대표분들도 몇몇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시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과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나라인가요? 10년이면 지금이 2020년이 2010년이면 어딘가? 뭐 저기 어디 있는? 뭐 여기 있다고 봅시다. 얘가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정말 돈 버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이 올라갈 때 31개월입니다. 근데 얘가 내려갈 때 몇 개월이냐면 18개월입니다. 물론 상승기보다는 작지만 얘가 그렇게 막 우상향을 많이 타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상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똑딱이 단기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카카오를 보더라도요. 이건 제가 카카오, 덕산, 저희가 지금 더블 나와 있는 종목이요. 덕산 네오릭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DBIT, 아까 크린앤 사이언스 이런 거 다 더블 이상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도 길게 가져갈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장을 저는 10년 동안 가져간다? 이건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는 해당되냐면 미국에는 해당됩니다. 미국 주가를 한번 볼까요? S&P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S&P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P 기준으로 보면요. 얘는 어때요? 얘는 그냥 쭉 가져가도 되죠. 길게 보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만약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더 여기다가 만약에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거 보겠습니다. 어때요? 얘들은 장기 투자해야 되죠. 얘들은 최소한 30배, 50배, 100배 터지는데 시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목군으로 봤을 땐 저희도 10년 주식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여기 관성의 법칙, 여기 우리가 10년짜리 주식과 7월에 황금 대박 캔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강의할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모바일과 그 다음에 컴퓨터 형님들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항상 팩트를 중심해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한 50분,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속도 있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여기 중간에 가다가 홍보가 들어가면은 이게 맥이 끊기니까 어떤 분이 카카오톡에다가 그렇게 수님 다음에는 홍보를 좀 앞에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오늘은 저희 회원님들 같이 쓰요. 홍보를 앞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그 대신 그 중간에 그냥 쭉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자, 오늘 어떤 행사를 하냐면요. 특히 여름 중에서 만약에 동학개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은 그냥 3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3개월 플러스 1개월을 더 합니다. 금액은 그냥 3개월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66만 원이죠. 66만 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3개월 플러스 1개월이 없었죠. 오늘 저희가 요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1668에 4354 요걸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동학개미 분들 이제 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뭐 다른 분보다도 그냥 뭐 저는 이게 여기가 홍보의 중심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동학개미 분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가 소위 주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 앞에 어자를 빼고 주. 그다음에 어르신 앞에 어자를 빼고 주 그러는데 또 연세가 좀 드신 주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요 밑에 게 정말 괜찮습니다. 요 밑에 게. 요 밑에 게. 요건 3개월 플러스 2개월로서 1개월 더 드리는데 특히 여기 뭐가 포함됐냐면 이 머니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머니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저 말고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의 강의령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이 삼성 머니탭인데요. 이 머니탭이 꽤 좋은 머니탭입니다. 삼성을 대표하는 머니탭입니다. 이게 근데 99만 원입니다. 요거는 1668에 4351 요로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요. 아침에 8시부터 미증시의 동향을 아침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장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근길 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장투로 갈 거는 장투로 간다고 얘기하고 요건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탄력이 아니다는 건 저희가 중간중간에 짧게 단타로 끊어 나옵니다. 요걸 저희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갈 종목군단들은 저희가 승부주를 실시간으로 카톡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유리하죠. 레버리지 인버스 저희가 이건 사실요 처음 진입한 다음에 더블 나왔습니다. 이 진입은요. 요 진입은 더블 나왔습니다. 요걸 같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레버지 6,400원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300원대인가 여기서부터 베팅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둘 다 만 원 이상 넘어간 거. 요 ETF 상품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이 머니탭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3개월 플러스 1개월을 드리니까 요걸 요로 우회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명색이 13년 연속 이 1위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수익률 1위로 뽑혔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떤 내용들 어떤 기법들 할 것인가 할 때 여기 있으니까 요거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여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님들은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옆에다가 타이핑 같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밑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조정은 뭐 이상한 조정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정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한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얘가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도 여전히 밑에서부터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오늘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지금 스트롱맨, 연준, 제롬 파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늘 여기를 먼저 이렇게 터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스트롱맨, 연준의 고민은 과연 어떤 고민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상 밖의 시장에 고민하고 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 증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다우지수는 뭐 주가가 아직까지 저 위의 고점대를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여러분들 미국 증시 바닥 찍었습니다 라고 할 때 빅스를 가지고 바닥을 찍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 빅스는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빅스 잠깐 볼게요. 요 빅스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요 빅스를 뒤집어 놓으면은 요게 딱 주가의 바닥 딱 일치하죠. 다시 빅스를 갖다 놓을게요. 얘가 빅스가 꼭지 친 게요. 제일 고점이 3월 18일 날이고요. 이 주가의 꼭지 친 게 3월 19일 날인데 시장이 어디서 바닥을 쳤냐면 바로 그 다음날 3월 19일 날 얘들이 꼭지 쳤을 때 3월 20일 날 급등 줘버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23일인데 3월 20일 날 바닥 치고 얘가 올라갔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 들어갑니다. 빅스는 무슨 지수, 그 다음에 무슨 지표 고를 때 항상 빅스를 보십시오. 그럼 자, 빅스가요 어디 아래 내렸냐면 이 선 아래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시장은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이미 주식시장 자체가 내가 리스크를 내가 걸머쥐면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 테이킹.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이 빅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갖고 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더랍니다. 근데 얘가 꼭지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냐면 이게 위험자산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장은 여전히 롱텀의 입장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은 이미 그래프가 비슷하니까 하나만 갖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시장은 주가 바닥을 찍었고 생각 이상의 시장을 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수를 권해줬습니다. 또 여기 주가가 밑창으로 조정받았을 때 여기는 무슨 파동이다? 에브리바디. 이 시장은 결자 해제의 법칙으로 인해서 60이 밑에서부터 위로 반전됐기 때문에 얘가 20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얘는 하단에서 60선이 받치는 장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무슨 파동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M파동 장세라고 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M파동 장세 꼭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얘가 밑으로 가더라도 이 간격이 넓잖아요. 이 간격이 넓으면 요게 G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역시 M파동의 영역으로 얘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 밖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다는데 일단 하나는 뭐냐면 미 증시가 자 하나씩 꼽아볼게요. 미 증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 미 증시가 지금 분명히 경기가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목적이 뭐였냐면 시장을 본격적으로 받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다우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의 주가보다 하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뭐 얘는 적정하게 올랐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보다 이게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이 올라와 있는 이 지수의 그 양상을 보면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여기 2000년도 여기입니다. 2000년도 여기 버블 여기요. 2000년도에 이 버블에 있었던 그때의 PR에 견줄 만큼 이 PR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일단 코로나19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고 자산시장이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 목표로 출발했고 그것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미 증시가 뭐랄까요 그 범위를 어떻게 갖다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2000년도에 IT 버블을 견줄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연준으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지금 어떤 정책이냐면 금리는 제로 정책이죠. 그다음에 연준은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한 달에 연준이 풀어제끼는 돈은 얼마 정도를 풀어제끼냐면 1200만 달러를 풀어제끼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0억 달러는 국채를 매입하고 400억 달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몰기지 이쪽 거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1200억 달러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연준이 공급하고 있는 이 자금들이 넘치고 넘쳐갖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총통화증권 M2라고 하죠.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고민이 오히려 쌓이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제가 TV에서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져 있죠. 여기 아마 연기 제가 여기 유튜브 안에서 보면 뭐 인플레이션 뭐라고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여기 있네요. 여기 인플레이션과 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장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장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 디플레를 우려할 시기지 인플레를 우려할 시기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에 있고 지금 연준의 고민이 뭐를 고민이냐면 연준이 너무나 많이 손을 갖다가 푸면서 M2 때문에 이 총통화 증가율 때문에 뭐가 고민되고 있냐면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경기가 조금만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이거를 오히려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누차있지만 좋은 인플레가 있고 나쁜 인플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 인플레는 나쁜 거지만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돈이 이게 풀어갖고서 이게 오히려 원래 연준이 지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했는데 이게 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초과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올해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이제 오히려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면서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에 와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갈게요. 연준의 고민이 뭔가 연결되냐면요.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국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이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월봉으로 보면 뭐 얘 이제 찔끔 올라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낙 많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이 이게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뭐 미국과 중국의 뭐 치열한 다툼이 어떻다 저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홍콩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보면 월봉으로는 겨잘 것 없죠. 근데 일본으로 보면 얘가 갑자기 빵 하고 올라왔습니다. 얘가 일단 이렇게 하나 참고 꿀팁이요. 이렇게 시장이 항상 월간 단위가 중요한데요. 월초 대비 방향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달은 주가가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내려오면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줄이신 어르신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여기에 머니탭 요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안의 가족, 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대표 강사들이 거기다 강의가 다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제가 하는 것이 이거는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주가 원리를 분석시켜 놓은 거니까요. 꼭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그럼 자, 중국 증시가 왜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환율 잠깐만 보겠습니다. 환율 잠깐만 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또 홍콩은 또 폐거제를 하고 있죠. 그죠? 홍콩은 폐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맞춰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가 저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건 저거 한마디요. 이미 물론 중국도 많은 돈들을 푸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왜 저렇게 강세한세를 보냐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준의 고민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3월 달에 지난 3월 15일 날 2조 2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 지금 7월 달에 2차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연준에 제가 살 때 딱 하나의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악재가 제가 이미 이 코로나19가 어쩌다 저쩌다 할 때 또 미국과 중국이 뭘 한다 어쩌다 저쩌다 할 때 아니 홍콩 보안법 얘기가 나왔을 때 복잡하다 갈 때 그건 다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악재는 사야 된다. 그 유튜브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시장 분석이 돼줘야 됩니다. 시장 분석이 돼줘야 여러분이 수익률 게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건 가장 편하게 ETF를 삽니다. ETF는 이미 더블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요. 계속 연결고리 갖고 있습니다. 걔도 더블 나오고 있고 아까 미국도 보면 ETF가 더블 나와 있고 더블 가까이 나와 있고 더블 넘어간 것도 있고요. 더블 가까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샀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평균 단가 700달러에 샀는데 지금도 걔도 한 80%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시장을 알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될 정도입니다. 가장 편하게 찍기 쉬운 것이 지난번에 했던 대로 워런 버핏의 유언대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저 중국 지금 연준의 고민과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제가 바깥으로 빠졌는데 연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봐라. 돈들이 놀라지 마시오. 돈들이 중국으로 홍콩으로 예상 밖의 일입니다. 이게 왜 예상 밖의 일이냐면 지금은 홍콩 보안법 때문에 보세요. 홍콩 보안 때문에 홍콩 탈출 러시아 나오고 있죠.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냐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실 거예요. 싱가포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 이런 쪽으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들이 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보세요. 달러들이 빠져나가면은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홍콩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홍콩에 그냥 있겠어요? 만약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보따리 다 쓰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홍콩 달러가 강세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홍콩에서 이거 수요공이죠.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달러보다 거꾸로 홍콩으로 들어온 달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중국으로 들어온 달러가 훨씬 크거든요. 자금이 오히려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이 스트롱맨 연준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양쪽 하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달러 가치가 떨어진 이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데다가 베팅하고 있다니까 연준 중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예전 같으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양쪽 하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쪽 하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정말 헬리콥터 밴 얘기 들으시 여기 헬리콥터가 여기 있으면 헬리콥터 이렇게 있으면 헬리콥터에서 막 달러를 뿌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양쪽 하나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이라는 걸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들어야 뒤에 가서 저희가 뭐 카카오나 아니면 맨날 제가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하라 하면서 뭐 4차 산업 세트하고 제약바이오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뒤에 걸 내가 가져가도 자신 있게 가져갑니다. 제가 요 내용을 왜냐하면 이런 내용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의 내공을 증진시킬 그 기회가 없습니다. 재정 정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쳐서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수가 덜 거쳤죠. 돈을 계속해서 많이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죠? 근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받아줄 여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예전 뭐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이 이걸 받아낼 그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냐면 패드가 너희들 얼마든지 국채 가져와. 내가 다 받아줄게. 금융기관 지난 2008년도에도 헬리콥터 벤 버냉키 회장 때도 너희들 국채 다 갖고 와. 너희가 다 받아줄게. 왜?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을 안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양쪽 하나는 돈을 뿌려대는 양쪽 하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강력한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몰기지 채권이라든지 지금 연준이 1,200억을 풀어드릴 때 800억 달러는 국채를 사고 있고 400억 달러는 그 몰기지 증권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네가 킵하고 있는 사이에 돈을 뿌려주는 게 양쪽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로 따진다면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더라도 한 뭐 10년 만기 뭐 20년짜리 하더라도 한 얼마 정도 되면 한 0.7 정도 되나요? 근데 중국은 기준 금리가 한 3.85 정도 됩니다. 3.85. 그러면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에다가 양쪽 안에다 갖다 푸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오히려 달러를 싸들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중국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중국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한 3.85 정도 된다? 금리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미국이 뭐 계산하기 좋게 뭐 0에다 놓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 들어가냐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건 결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밖의 시장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너무나 올라갔고 IT 버블에 견줄 정도로 부담스러운 모습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준이 풀어놓은 이 자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이건 문제예요. 제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5년도 12월의 흐름과 2016년도 12월의 흐름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구별하기도 전에 이미 이게 돈들이 너무나 많이 풀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세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이게 올라가도요. 경기에는 실질적인 소비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근데 주가가 상승하면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게 돼 있죠. 누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연준이 지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얘들이 이러다가 만약에 돈을 좀 약간 돈줄을 약간 쪼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돈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콸 여기 한 달에 1200 800억 달러는 어디입니까? 저기다가 국채다가 하고 있고 400은 몰기지에다가 그거 갖다가 쏘고 있는데 합해서 1200을 갖다가 쏘고 있는데 이 콸콸콸 들던 수도국채를 조금씩 잠글까봐 고민하는 사이클이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져 있다. 될까요? 요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현 상태는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들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나 도쿄로 빠져나가면서 그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고민해서 보자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얘를 무조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물론 저희도 이 장은 여전히 좋다고 가고 있고요. 얘가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저도 장은 간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씩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왜 조정받는지 저런 것들을 한 번씩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점검할 겁니다. 뭐를요? 연준이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요. 근데 지금은 얘들이 그동안에 공급했던 이 양적 완화, 이 베이스를 조금씩은 축소시키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괜찮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괜찮은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순위 그냥 종목만 주십시오. 그런가요? 여러분들 여전히 반응은요? 저는 항상 지론이 리스크 관리 없이 버는 돈은 모르고 버는 돈은 제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제가 커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다만 이게 뭐 이거 숫자는 안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왔네. 몇 명이 보고 계신지 알 수가 없네. 그도 어쨌든 지금 벌써 200명 정도는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이해하고 계신 걸로 제가 접근하고요. 이건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저건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저건 할 테니까. 다만 저희가 뭔가를 주의거나 그럴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주의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 이게 왜 제가 다른 건 제가 고민 안 하는데 지금 뭐 주시장의 입장으로 얘기할게요. 주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뭐 코로나19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아직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가별이 늦춰지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깊숙이 그쪽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쟁이 입장으로 제가 말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상 밖의 내용들, 요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치러야겠네요. 지금 2000년대 IT 버블과 견줄 정도의 이런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양적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돈들이 중국으로 홍콩으로 몰려들어간다. 이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홍콩 보안법 때문에 돈이 빠져나오면 저희가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소위 뭐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항상 주가는 뭐 딱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야전 사령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전수전 공조 30년 동안 별걸 다, 요번에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올라갈 때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펀더멘탈 따졌던 사람들은 하나도 이거 못 먹습니다. 그렇죠? 이거요. 이거 펀더멘탈도 따져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돈빨 장세다.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이런 똑같은 기가 막힌 찬스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놓쳤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훈수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훈수를 두셨듯이 제가 먼저 저거를 3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얘는 돈빨 장세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십시오. 얘가 내려와도 얘는 엠파드스에 가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장난 12시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파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제가 그동안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얘들이 자꾸만 이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상 밖의 시장에 고민하고 있다는 이 내용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정보망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연준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봐야 돼요. 유일한 악재는 바로 아까 했던 대로 돈에 관한 악재입니다. 그죠? 유일한 악재는 딱 하나, 돈입니다. 돈. 얘를 뭔가 건드렸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써놓게요. 이게 있구나. 실제로 얘를 한번 볼게요. 실제 미국 증시도 잠깐 볼게요. 그냥 다우지수가 편하니까 다우지수 월봉을 갖고 이렇게 볼까요? 얘가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요, 2000번 이때도 제가 정말 매매 정말 잘했거든요. 2008년도에 뭐 저희 회원들은 아세요. 여기 신 선생님이라고 현대자동차 이사분이 계셨는데, 여긴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돈들을 CM에다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최소한 우리나라 장은 2 years, 2년 동안 장 갑니다.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콧방이라 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기하리만큼 그게 되니까 자제분, 오죽하면 그 자제분 아들이요 현대사단이거든요. 우리 회원들은 다 아세요. 이거 결혼할 때 우리 직원까지 제가 보낼 정도니까요. 이 대세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신기가 있어서 제가 똑똑해서 맞췄을까?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갈 때 이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였거든요. 이때가 2000년도에 IT 버블과 2000년도 9.1 테러 이후에 2003년도로서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갈 때거든요. 금리가 무려 6.5짜리가 여기요. 금리가 6.5짜리가 1%의 저금리를 때리면서 가는데요. 계속 저도 똑같이 펀더멘탈 타는 말거든요. 그게 너무나 아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을 기가 막 아주 길을 쓰고 했던 것들이고요. 요번에도요. 여기도요. 이 장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고 있다. 이 장은 그냥 꺾어지는 장이 아니고 잠깐 또 올라간 장이 아니고, 얘들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얘들은 간다. 근데 그 중간에 노이즈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이 노이즈입니다. 얘가 올라갈 때 노이즈가 뭐냐면요. 보세요. 얘들이 금리를 처음에 올릴 때가 2015년도거든요. 정말 이런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열이 원하는 건 종목만 원하니까 이걸 또 거기다 비중을 안 줄 수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노이즈가 끼잖아요. 2015년도 실제로 금리 올리기 전에도요. 여기 노이즈가 확 끼죠. 중간중간 노이즈가 끼잖아요. 이렇게요. 노이즈가 이렇게. 물론 이 중간에는 뭐 유럽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노이징이 뭐냐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시장에서 물을 뺀다라고 할 때는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직 그 충격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요즘 신고가 올라가니까. 이게 얘가 봐봐요. 제가 지금 예외 10개를 말씀드리냐면은, 얘가 여기 보시면요. 얘가 만약에 주가가 한참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와갖고 지금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배 고른 거지한테
동량은 노출망정 쪽박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 수죠.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지금 현재 올라는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언제든지 저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때요? 비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한 비유가 이해할까? 얘는 자꾸만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연준 얘기가 자꾸만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미리 여러분께 요런 게 있어요. 얘가 지금 꺾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 나머지 돈과 연결되지 않는 건 나머지는 전부 다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도요. 이걸 피해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0년짜리 주식을 잡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팡 플러스 역시 여기가 대박 종목 군단들이 여기에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저희가 정말 여러분께 잘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처음에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애플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고점 돌파하기 전에 여기다 좀 동그라미 여기 좀 바닥 치고 올라가는데요. 자, 볼게요. 여기서 일단 먼저 매매 기법 꿀팁 하나. 아까 주린이 분들은 태블릿 PC를 하는 게 좋으냐면요. 얘가요. 여기 처음에 저희가 배팅 전략을 얘기할 때는 이걸 마틴 공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거 마틴 공략법이요.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외봉에 두 번째 데드입니다. 데드.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데드 크로스 쓸 때는요. 세 번째 바로 마틴에서 뜹니다. 마틴 어딜 뜨냐면 120부터 240에서 뜹니다. 이 애플을요. 저희가 이 내려올 때 이미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여기가 매수 신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사신 분들도 여기서라도 추가해서 사십시오 해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얘는 최소한 앞에 고점은 갑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얘를 월보를 한번 볼게요. 얘 지금 얼마나 터지고 있나. 얘는 지금 여 중간에 요건 7대1로요. 액분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7을 곱해야 됩니다. 7을. 그러면 370에다 7 곱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나오죠. 얘가 지금 주가가 이 앞에 대비해서 대략 한 기본적으로 뭐 여기 단가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30배 50배 터진 주가입니다. 마존이 보겠습니다. 마존이. 제가 이것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3,000달러에 와 있죠. 3,000달러 와 있죠. 얘가. 근데 이 아마존이 여기 2008년도에 위기 때 이게 얼마냐면 80달러짜리입니다. 몇 배 터진 겁니까? 한 50배 터진 겁니까? 그런데 얘들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속에서 최근에 여러분께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테슬라였었죠. 테슬라 보시면요. 보세요. 이거 기법 꼭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뭐 태블릿 PC 구합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요. 보세요. 외봉이죠. 20이요. 그리고 여기 데드를 줍니다. 오히려 데드가 찬스거든요. 세 번째는 240이 와서 여기가 매수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 요 20선 올라갈 때 여기가 찬스입니다. 여기가 기본적인 골격이죠. 아까 저희가 평균 단가가 700달러인 건요. 계속 산 겁니다. 계속. 근데 얘가 옆에 이걸 갈매기라고 해요. 갈매기. 여기서도 계속 산 겁니다. 여기서도 또 산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 단가가 아까 700달러가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얘 결국 올라가죠. 1000달러 아래에 얘는 1000달러가 나중엔 지지가 될 거다. 지금 1370달러 와 있습니다. 얘는 이럴 때는요. 지금 목표 단가가 1500달러 나오는데요. 얘는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조정받은 매수입니다. 요 조정받은 매수라는 기법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공개를 시켜드릴 거냐면요.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제가 카카오나 그 다음에 카카오는 요번 때로 올라갔으니까 NHN 한국사이버 요걸 가지고 공식으로 공개해 볼게요. 여기다 더블 차트를 씌워보겠습니다. 더블 차트를 씌워보면 요게 외봉이죠. 그럴 때 요 외봉이 끝나는 요 막 끝에 가서 배팅 수시면 딱 좋습니다. 요게 월말 공략주였습니다. 월말 공략주 꼭 기억하십시오. 월말 공략주. 그럼 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 조정받죠. 이게 매수 찬스입니다. 얘 또 올라가죠. 얘 조정받으면 쭉 찬스입니다. 월봉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봉에서 조정을 주잖아요. 주간 단위로 조정받으면 여기가 매수 찬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요? 주가는 절대 외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익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대십시오. 왜? 외봉에서는 이 종목을 시작했던 세력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강했으면 강했어 봉우리를 여러 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신라젠. 신라젠. 얘들 절대 한 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빠져나간지. 보십시오. 신라젠. 보이세요? 이 롤링을요. 한 번 안 빠집니다. 또 다시 들어줍니다. 또 때리죠. 또 들어줍니다. 왜? 올라갔다는 탄력들 때문에. 소위 이걸 물수제비 이론이라고 합니다. 강가다 도를 열쇠 세게 던지면 여러 번 물수비가 되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가고 올라간 두 번째 낮아지잖아요. 절대 배도입니다. 쪽박의 첫 번째 첫 신호입니다. 꼭 잊지 마시오. 두 번째가 여기 240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게 드디어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240은 지하냐 지상이냐 기준인 겁니다. 세 번째 여기 녹색 보이죠? 이 녹색선 여견자가 나면 얘가 아주 쪽박, 난 지금부터 쪽박으로 내려갑니다. 그 신호입니다. 볼게요. 보십시오. 보이시죠? 길게 볼까요? 엄청나게 폭락을 주죠? 엄청나게 폭락을 주잖아요. 저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매매를 알고 매매합니다. 줄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줄이신 여러분들 모르고 투자하면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들은 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240을 밑에 놓고 위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카카오 내려왔다가도 확 올라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얘가 이미 얘를 여기를 마틴 구간이라고 하는데 마틴 구간을 보면 얘가 역별에서 정별로 갔죠. 이러면 얘는 대세상승 시작된 겁니다. 여 상단을 열어놓고 매매해야 됩니다. 얘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여전히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10년 주시니까요. 카카오는요. 제가 딱 뭘 상관합니다.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가 없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를 잡아드렸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더블 공략줄 시행했을 때가 바로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레코드가 있어요. 매매한 것들이요. 매매한 레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매매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도대체 무슨 기준 갖고 주식을 권해줘? 그럴 때 그 종목군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1월 달 여기 있네요. 11월 4일에 11월 4일입니다. 네이버를 사지 않은 분들은 카카오를 사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를 사시면서 굉장히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16만 원대였네요. 지금 최고 수익률이 78%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좋은 주식은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더블 공략주 그 혜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한 번 저희가 공략하잖아요. 한 번 공략해서 좋은 종목은요. 계속 저희가 공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한 번 공략한 종목은 계속 공략한다. 한 번 나갔던 종목은 계속 공략한다. 동진세미캠도 저기 보면 108% 정도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나온 종목 쭉 한번 보시죠. 나중에 이거 제가 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이 검증받아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항상 비교 평가 주죠. 동진세미캠에 된 걸로 보면 지금 주야장창 나오고 있네요. 저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그죠? 저기 보시면 NHN 한국사이버 한 번 좋은 주식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기장 보시면 좋은 종목 계속 추천해서 180%또 추천합니다. 이건 튜닉가스가 160%네요. 좋은 종목 계속 밀어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크랜사이언스는 저희가 이미 100% 이상 나왔던 종목이죠. 저런 주식이 뭐냐? 소위 10년 갈 주식이 뭔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그게 아니고 어떤 단기적인 테마로 들어간 종목이 있고요. 저희도 남북 테마주 하나 진입하고 있지만 걔들은 어떤 올 연말을 겨냥한 단기적인 순환매 테마주지 걔네들은 사실 10년 갈 주식은 아니거든요. 다만 주력은 어디 쪽이냐? 4차 산업 섹터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바로 10년 갈 주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주식은 결국은 어떤 종목이냐? 여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게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안 쓰이죠?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이것도요. 저희가 항상 여기 포트폴 보잖아요. 포트폴 보잖아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요. 제 동생도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테슬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테슬라 어떻게 샀냐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제약바이오도 이걸 보고 샀다. 여기 이게 종목이 다 보이니까 이걸 보고 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항상 여기다 까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TKQQ 이거 100% 넘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TQQQ나 여기 팡, 아까 팡 이런 거 좋습니다. 123%죠. 내가 아마존을 사야 될지, 내가 애플을 사야 될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야 될지, 아니면 알리바바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넷플릭스 사야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럼 팡유를 사시면 됩니다. 이게 팡유. 이게 팡 플러스 종목입니다. 이게 벌써 123%입니다. 팡5 이건 투타임스입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베팅수 이건 50%죠. 이건 123%입니다. 여기 팡, 여기 TTQQQ 공격적일 때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SPXL 1배수는 스파입니다. 요건 QQQ 사시면 1배수가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똑같은 얘기 계속 강의를 하죠. 그죠? SOXL 요거 반도체입니다. 별로 안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120% 나왔죠? 왜? 이거 인덴 기후제가 통하는구나. 쏴야 되구나. 해서 제도를 쏴준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간 거는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싼 겁니다. 이거 IT 종목입니다. TECL. 이게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관련된 이런 거 애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조금 얘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돈이 올 때마다 계속 여기다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가가 낮은 겁니다. 얘는요. 이 한 번에 빡 들어가고 놔둘 것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익인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CUR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ABU 그 다음에 여기 BIB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거요. 요거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바로 저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ETF에다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얘가 돈을요. 그 대신 이제 처음 하신 분의 꿀팁은요. 반만 하시고요. 반은 갖고 계세요. 그다가 만약에 연준이 뭐 물을 뺀다. 물을 빼지는 않습니다. 물을 빼는 게 아니라 다만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하다가 그 돈을 공급하는 그 양을 줄인다면 자은 출렁거릴 겁니다. 그때 내려갈 때 또다시 이렇게 찬스 또 잡아드릴게요. 되셨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떠드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저런 배팅을 해가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직접 몸소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라는 겁니다. 그 종목군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지금 요번 달에 올라간 종목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요번 달 올라가는 종목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황금 캔들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끝났죠. 지금 이 시장에서 월초 대비 양보로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겨냥한 배팅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 뭐 삼성 SDI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자 이렇게 볼게요. 맨 끝에다가 제가 이렇게 더블 차트를 씌워 놓을게요. 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식 여기 뭐 카카오 오르면 요 안에 똑같이 지금 화면을 제가 확대해서 보라고 여기 있는 거고요. 화면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차트 이렇게 누르시고요. 차트 보시는 방법 차트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회원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너희 차트는 뭐가 잘 돼 있니? 자, 맨 끝에 요번 달에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맨 끝에 더블 차트 딱 누르면요. 얘가 올라가죠. 여기다가 시가를 누르면 발의 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럼 이 종목은 요번 달에 시장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이 종목군이 바로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꼭 잊지 마시죠. 요럴 때 이 중간에 가짜 수급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단기 수급을 넣어놓으십시오. 여기 그러면 중간에 파란 색깔들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중간에 파란 색깔들 나올 때가 있죠. 요게 둘 다 일치, 여기도 중간에 보면 파란 색깔 나오죠. 장단기 수급이 일치해야 매도다. 그래서 가짜 수급 손잡기 이렇게 꼭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당기면요. 여기 월일동이라고 눌러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점 보실게요. 몇 점 볼게요.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눌러보면요. 얘가 월일동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요런 신호들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요런 이 주도주의 신호들, 요거 월일당 요렇게 첫 세팅 화면을 이렇게 거량을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놓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요 위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추세 분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크게 상승장할 때 좋아요가 하나 찍힌 거 하고요. 합격이 2개 찍힌 게 있고 3개 찍힌 게 있을 땐 제일 최상금 등급이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냐 아니면 밑으로 다이브하는 패턴, 이렇게 그림이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패턴이니까 꼭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도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제가 얘를 10년을 베팅할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제가 이거 공개할게요. 원차트 법칙을 주목하십시오. 원차트 법칙. 원차트 법칙이 뭐냐면은 얘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컨버스로 원을 그리면요. 반지름 조그마하면 원은 조그맣게 그려지죠. 근데 반지름을 크게 그려보면 원은 어떻습니까? 크게 나오죠. 즉 얘가 얼마만큼 옆으로 기었다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얘가 이만큼 기죠. 그러면 얘는 그만큼 올라가서 쉬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지고요. 완만한 조짐이 또 가겠다는 겁니다. 얘 봐. 옆으로 갔다가 또 강하게 올라가죠. 그럼 얘는 어디선가 조정받을 때요. 이렇게 기간 조정 주고 또 가겠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다. 삼성 SDI가 없으면 제가 LG화학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사실은 2차 전지에서 수익도 좋고, 지금 미국의 테슬라에다가 공급하는 업체가 파나소닉이었었는데 걔를 물리치고 LG화학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저희가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여러 개 선호해서 추천했던 이유는 LG화학은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 중에 일부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는 주력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많이 쏘고 있는 겁니다. 이 올라가서 조정받죠? 조정받아도 얘는 내려올 때마다 계속 베팅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이런 종목군단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이지, 물론 완급 조정은 있지만 모아가는 전략이지 얘를 갖다가 두드려 패는 이런 전략은 아니다. 이런 종목군단들은 최소한 3년, 5년, 10년, 3년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31개월이거든요. 상승장일 때. 그만 2년 반이거든요. 근데 주도 섹터는 곱하기 2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도 종목은 또 곱하기 2입니다. 무슨인지 알아듣시죠? 계산법이 나오네요. 31개월이 우리가 확장기고 18개월이 하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2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2년 동안 올라간다고 그럴 때 이건 종합이 2년이고요. 주도 업종은 곱하기 2입니다. 거기에 주도 종목도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2는 4, 2, 4, 8, 8년이잖아요. 그죠? 미니멈 못 가도 기본이 한 3년 정도는 갑니다. 걔들이 잘 가면 10년 동안은 가겠죠. 지금 제가 물론 얘가 올라가다가 어딘가 제가 크린앤 사이언스를 얘가 더블 2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종목을 저희가 중간에 털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얘가 롱텀에 쌍봉을 줬을 때 일단 던지고 다른 종목, 왜냐면 돈은 한개 됐는데 걔만 계속 갖고 쓸 수 없으니까. 그죠? 얘는 더군다나 60이 쌍봉이었죠. 60이 쌍봉인데 나중에 와우에서 그래도 향후 시장을 빛낼 종목 뭐냐 그럴 땐 크랜사이언스 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크랜사이언스를 봤던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왜요? 또 올라가거든요. 왜? 이런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이고 국민 건강과 연결된 종목이고 특별 예산에도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것이 올 때까지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미니멈 20이 쌍봉을 주거나 60이 쌍봉을 줄 때까지는 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가는 종목군단들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짜리 3살 바꾼 종목에 투자하라.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저희가 꼭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걔 오해받을까봐 저희가 카카오는 조정받을 때 추천 나가지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다 이런 것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이거 이번에 월말 관심주였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뭘 갖고 있냐면 KD 이니시스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여러분께 신규로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없는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말고 저희가 네이버를 많이 추천할 거예요, 사실은요. 또 NHN 한국사이버, KD 이니시스 대신에 저희가 NHN 한국사이버를 여러분께 추천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 2003년도에 사스가 알리바바를 탄생시켰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쿠팡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이 세상은요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저런 종목은 다 패러다임 시프트와 연결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떼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잡은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판단합니다. 삼성 SDI 이거 다른 건 요새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잠깐 동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쉽게 던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예고합니다. 20이 쌍봉이거나
아니면 60이 쌍봉일 때까지는 가져갑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요. 덕산. 덕산. 이거 더블에서 나왔던 종목이고 덕산 네오룩스요. 그다음에 DB하이텍. DB하이텍은 뭘 생각하면서 가져가고 있냐면 대만의 TSMC를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종목군이 바로 저런 종목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KMW 이런 거 5G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건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BL 봐봐요. 이건 거의 제약바 종목에서 더블 정도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던져주고 아직까지 밑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왜? 끝난 종목이 아니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아니다 싶은 종목군단들은 약간 위아래 뭐랄까요? 호흡 조절 좀 하면서 가져가고 왜냐면 어떤 종목은 금세 뜨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시간을 주면서 뜨는 종목이 있거든요. 뭐 등등.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희는 길게 가져갈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 달에 보세요. 요번 달에 하나의 특징이요. 항상 주도주 섹터들은요. 월초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자, 명단 한번 제가 쭉 한번 볼게요. 이거 녹화가 돼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얘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쭉 보세요. 이렇게 쭉 하면 여러분 항상요. 이렇게 대장 종목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어떤 종목이 대장 종목의 영역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거. 요거 뭐 매도 톡수는 재료가 하나 나왔죠. 미국에서의 판결 문제 때문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 카카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넷마블 다 월초 대비 윗단에 있습니다. 얘가 한번 그냥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게요. LNC, 더전비전도 이거 씌우고 있지만요. 얘 끝난 거 아니거든요. 클라우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런 거예요. 쭉 한번 보시죠. 금호석인 저희가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미리 저런 것도 이제 뜨기 전에 미리 바닥을 잡아드린 거죠. 콜마비, 그죠? 이렇게 쭉 한번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CSA 뭐 왜냐면 지금 뭐 정책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또 받았잖아요. 뒤에 가서 좀 있습니다. 경동나비엔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그죠? 신흥 SEC 이건 못 갔죠.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저 섹터도 올라갈 때 LNF로 먼저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공통점을 보시오. 이런 거. 항상 맨 끝에 이렇게 맨 끝에 그래야 요번 달에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발해망 이게 요번 달에 주도주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요번 달에 주도주다. 이렇게. RFHIC 요거 안 움직이다 이제 움직이네. 5G 중에서 그죠? 제가 한번 지금 명단만 잠깐 이렇게 소개 말씀드린 겁니다.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월초 대비 10종목이 나가면 10종목 중에 9종목은 혹은 10종목은요 전부 다 저렇게 월초 대비 우위에 있는 종목 스타일에서 봅니다. KG인시스 이건 우리가 이거 굉장히 고식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한번 던졌다가 또 다시 삽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꼭 이건 특히 외봉에 중방에 240 꼭 잊지 마시오. 이거는 정말 백발백중짜리입니다. 저건요. 내가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내가 매매할 것이냐.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일부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 중에서 대표성 종목군단들을 이렇게 소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NH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업 내용은 간단하게 여러분 HT에서 사용해 보시면은 너무 알 겁니다. 자, 근데 이 NHN요 사실 못 갔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이 NHN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언택트 대표적인 수혜성 종목군 중에 하나죠. 일단 별로 안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요. 물론 이제 왜냐면 직전 고점 몇 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먹고 돌아갔는데 얘는 그동안에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렇게 에너지 충전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밑에 흔들릴 때 저가 거에서 배팅 전략이 좋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결제 시스템 관련 종목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아까 같은 섹터 중에서 별로 못 갔다 그러는데 신흥 SEC 얘 정말 안 갔습니다. 정말 안 갔습니다. 그죠? 모양을 보시면요. 역시 고점대가 55,000원이고 지금 43,000원대고 얘는 근데 약간 탄력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여름 중에서도 좀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웹캐시. 웹캐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막 고개를 듭니다. 공통점을 보시면요. 지금 월초 대비 아래 있는 걸 보지 마시고요. 이 주가는요. 관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요번달에 주도가 되는 법칙은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어디보다 월초 대비 위에 그 종목을 눌러줄 때. 이건 뭐 핀테크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 웹캐시죠. 그죠? 이 회사 이름도 자체가 핀테크의 개념을 포함되고 있죠. 특히 웹캐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목표 단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종목군단들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종목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꿀팁이요. 내가 뭐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아미코젠, 지금 오늘 제가 ST팜, 그 다음에 뭐 에코바이오 뭐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내가 제약바이오가 간다고 생각하면요, 얘 말고 233740을 조정할 때마다 쏘시면 됩니다. 얘들요. 저희가 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130원이네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얘를 매수 우위로 가져갔거든요. 4,130원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얘를, 그러니까 염두 왜 있는 거 있죠? 왜 우리가 오래된 라면집은 그 국물 맛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 우위로 당구시 간 다음에 4,000대부터 지금 만원 더블 났잖아요. 계속 얘를 연결고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샀다가 줄였다가 더 많이 샀다가 줄였다가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걸 계속 더블 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중에 얘랍니다. 얘들은 오늘도 밑으로 갈 때는 밑에서 사자 해서 얘들을 담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약바이오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난 소부장점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233740 저게 2x짜리거든요. 쟤들이 조정할 때마다 분할로 그냥 뭐 얘는 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제가 수시로 핸드폰에 메시지로 저걸 뿌려드리니까요. 저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레버리지 버스 전략을 장주 업데이트 한다고 써있죠. 여기요. 유일합니다. 이거 저희가. 왜? 저희가 선물 옵션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벌써 더블 전략부터 가까웠던 점. 이것도 하나 꿀팁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것도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요 차트를 보실 때 번개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 내가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알고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녹색선 쌍봉쌍 바닥에 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주에 내가 뭐 ETF 리그 할 때 장주에 내가 만약에 뭐 12630 오늘 좀 조정받았잖아요. 내가요. 장주에 일일이 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얘도 보시면 얘를 번개 차트 씌우면 번개 차트 딱 씌우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내가 물량을 줄 때는 60 이렇게 쌍봉 영역권대 있으면 이렇게 60 이렇게 쌍봉 영역권대 있으면 이렇게 하방 여기자 있죠. 이럴 땐 다시 줄여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얘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구간일 때는 계속해서 사는 방향을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종목, 만약에 내가 종목을 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상위권 1군이 제약바이오 섹터하고요. 2군이 IT 소부장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단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미코젠 보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역시 하여튼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쪽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죠. 가축 호흡기 질환 치료제 이와 연결돼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역시 발해방입니다. 저 아주 간단한 매매 기법을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T팜 얘도 최근에 DNA 아닌 RNA 요 RNA에 관련된 치료제로서 이 ST팜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요, 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 받다가 이제 막 움직이죠. 그럴 때 이렇게 주가가 하단 조정을 줄 때 배팅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내일도 바로 이제 이런 종목군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이렇게 내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주가가 대충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안 갔다가 겼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군단들을 이런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에코바이오 종목은요, 이 그린 뉴딜과 연결된 종목이 바로 이 에코바이오 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상단으로 에너지를 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쉬었다가 뻗어 올라가는 종목군단들을 여러분 항상 무게중심에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막 위로 쫓아가는 전략보다는요, 시가 대비 R이거나 마이너스거나 요럴 때 배팅을 쏘시는 것이 정말 좋은 매매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발전소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항이 있죠. 이걸 친환경 바이오 제품인 비료, 그 다음에 뭐 농약, 뭐 생활용품 이런 원료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입니다. 또 저 뭡니까 수소전기차의 수소전기차 여기 관련된 재료도 같이 연결되는 종목이 바로 에코바이오인데 그동안에 다른 종목 갈 때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뿜뿜 뿜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온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전자문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전자거래 관련된 기본법 개정 여기에 수혜성 종목군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류의 그리고 고점 대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갔던 종목 중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수력 풍력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이 바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모습 자체도 이제 막 밑에서부터 뻗어올라옵니다. 적고랑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건 다시 밑창으로 밀렸을 때 하단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크리넨 사이언스 얘기했는데 걔가 올라갈 때 같이 자주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 군주 하나가 있는데 경동 나비엔이 하단에서 조금씩은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 콘덴싱 의무화 요 법안과 관련돼서 향후 특히 중국향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경동 나비엔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한참 뭐 여름이 여기인데 특히 겨울철에 올해 지금이 제일 싸겠죠. 점점 겨울철이 다가왔을 땐 더욱더 메리트겠죠. 저런 것들 미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순환매성 테마.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짜리 종목은 아니어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뭐 전기차 뭐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종목인데 그게 아니고 매개 순환매 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북주들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올라간 데를 쫓아가지 않아도 밑으로 조정할 때 볼만합니다. 여기 JYP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기스 같은 거 이거 이틀 동안 조정받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쌌던 종목군 하나가 남북 테마주는 사실 푸른기스입니다. 이걸 근데 저꼭대기에서 더블탑 나오면서 다 던지고 안 했던 종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던지고요. 여기 9월달 던지고 2년 동안 2years 동안 안 했던 종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 많이 깡통에 당했고요. 이건 지금 계속 북한에서 악재를 계속 날리고 있죠. 근데 얘는 뭐 내려갈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요. 내려갈 자리도 별로 없고 부산선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하나의 그 다른 것보다도 어떤 11월 3일을 겨냥한 어떤 계절적인 어떤 테마성 종목으로서는 볼만하다. 내려갈 때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비 관심주들도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들어가는 것들은 예비 관심주가 안 돼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예비 관심주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매매해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종목 군단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 이유를 알고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들이 방송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시고요. 특히 가장 강했던 이 스트롱맨 이 연준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이거 근데 제가 얘가 지금 조정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이쿠나 그럴 텐데 얘가 지금 올라갈 때 하니까 이제 뭔가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래서 약간 제가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뭐 지금도 연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락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터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붓는 금액을 줄이겠다. 이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럴 때 10년으로 가는 종목군단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 포인트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빅 이벤트 저희가 모처만 하네요. 저희가 3개월짜리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3개월 플러스 1개월 추가 이벤트를 같이 하니까요. 요거 이미 머니탭이 있는 분들은 요거 66만 원 이쪽으로 가서 요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제 세력 하시는 분들은요. 요건 정말 머니탭의 좋은 기법 내용들 아까 99짜리 있으니까 요거 꼭 한번 보시고요. 특히 저희는 뭐 그냥 종목을 10개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얘를 매수해서 매도까지 일일이 카톡으로 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 종목에 저의 장점이 뭐냐면요. 얘는 장투다. 판단이 장투다. 그러면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쭉쭉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타격도 애매모하다 그러면요. 열일합니다. 올라갈 때 때려드리고요. 다시 잡아.
다시 올라뜨리면서 미리 예고를 때려야 됩니다. 예고. 저희가 최근에 매입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얘기할 수 없어도 자율주행차 중에서 그런 종목을 썼습니다. 올라갈 땐 때려드리고 내려갈 때는 뭐 얼마 아래선 사십시오 이렇게 해드리는 종목을 씁니다. 이게 소위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온리완. 그래서 다른 건 악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연준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열심히 들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항상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